암보험 뭘 넣어야 될지 막막하셨죠? 여러분의 고민을 끝내줄 4가지 핵심 특약을 정리했습니다. 암보험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셨을 텐데요. 오늘은 부담 없는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만 담는 기본형 암보험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암에 걸리면 진단비 5천만 원 나오고요. 암에 걸리고 비급여 수술, 약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각각 3천만 원씩 나옵니다. 여기에 약물 치료만 진단 후 10년 동안 2천만 원 추가로 더 지급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입자 치료 시 최초 1회 5천만 원 추가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중입자 치료 받고 비급여 항암제 쓰고 다빈치 로봇 수술까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단비 5천, 치료비 각각 6천, 약물 2천, 더해서 중입자 5천, 총 1억 8천만 원까지 보장받는 플랜입니다. 아마 진단비는 많은 분들이 따로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서 진단비를 빼고 암 치료비만 가입했을 때 보험료는 40세 남자, 40세 여자 각각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1천만 원을 넣었을 땐 이 정도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단비 금액을 낮추면 보험료는 더 줄어들겠죠. 과거의 암치료비 보험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카티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등등 치료별 특약이 따로 존재하다 보니까 치료비 고르는 게 엄청 복잡했는데요. 때문에 이게 필요한가 같아서 가입하고 신치료 담보 생겼다고 또 가입하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보험료에 뜨악!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는 그동안 따로 각계 전투하고 있던 특약을 한 틀에 묶어놓은 특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수술, 방사선, 약물치료 이렇게 3가지 틀로 말이죠. 근데 여기에 최근 플랜들 중에선 중환자실 입원 치료비까지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비 특약을 한꺼번에 묶어두니까 보험료도 자연스럽게 절감됐고요. 다만 회사에 따라 보장기간, 보장 내용에 디테일한 차이가 있어서 보험사별 비교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보장 횟수인데요. 대부분 회사가 큰 틀에선 암에 걸려서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 받으면 치료비 지급해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은 연간 딱 1회만 보장하는 곳도 있고 치료별 각각 보장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 다 받았는데 합쳐서 한 번 주는 곳에선 2천만 원 받고 끝인 거고 각각 주는 곳은 6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연 1회 뭉뚱그려서 주는지 각각 지급하는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보장기간인데요. 초창기 암주요 치료비는 암의 진단 후 10년 동안만 보장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초기 대장암 1기 진단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 받아서 완치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진단비와 치료비 모두 지급받았겠죠.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11년 차에 다른 암에 갑자기 진단이 됐어요. 근데 10년만 보장하는 치료비는 효력이 끝난 상태죠. 진단비도 최초 1회만 받고 끝나겠죠. 암에 걸린 지 11년이 된 상태에서 내 치료비 리스크를 도와줄 보험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급적 비용은 조금 더 들이더라도 암치료비는 만기까지 보장하는 플랜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오늘 보여드릴 플랜은 보장 횟수와 보장 기간 모두를 잡은 통합 암보험 플랜입니다. 단 비급여 암치료 행위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중대질환에 걸렸을 때 상당수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암에 대해서는 급여 의료비 95%를 5년 동안 모두 지원해 주는데요. 재발, 전이 등으로 5년이 지나도 치료가 안 끝났으면 추가로 5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손보험까지 준비해둔 상태라면 급여 의료비 부담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거란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암에 대한 치료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할 건 비급여 항목입니다. 실손으로 보장받긴 하지만 4세대, 5세대로 갈수록 비급여 비중이 대폭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또 비급여 의료비 자체가 비용이 비싼 편이라 초기 실손이 아니라면 역시 상당한 의료비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실손은 내 돈으로 먼저 지출하고 그 다음에 돌려받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오늘 플랜이라면 암에 걸려서 비급여 수술 받아도 3천만 원, 방사선 치료 받아도 3천만 원, 약물 치료 받아도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물 치료는 진단 후 10년간 2천만 원 추가로 받아서 총 5천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고요. 평균적으로 4천만 원에서 5,5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 최초 1회 한해서 5천만 원 더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보장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고가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인데요. 중입자 치료비 5천만 원 특약이 있긴 하지만 이 특약은 최초 1회만 받고 사라지는 담보입니다. 만약에 2차, 3차 또는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 중입자 치료를 또 받았을 땐 항암 방사선 치료비 3천만 원으로는 부족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급여 치료비를 실손과 산정 특례 제도만으로 충분하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실손은 내가 먼저 사비로 지출하고 그 다음 돌려받는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급여 의료비로 1억 원이 나왔습니다. 1억 원에서 95%를 빼면 그래도 500만 원은 사비로 우선 납부해야 되죠. 그리고 이 500만 원조차도 내기 힘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암에 진단되기만 해도 지급되는 암 진단비 자체를 무시할 순 없다라고 생각해요. 또 사람 심리상 비급여 암 치료가 아니면 오늘 플랜에선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암에 걸려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실손밖에 없다면 이거 불안해서 어떡하나요?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혜택이 있더라도 암 진단비 완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여기에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까지 이렇게는 가지고 있으면 암보험은 충분하지 않나 싶고요. 실손, 암 진단비, 암 치료비요. 그래서 오늘의 암보험 플랜은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은 20%까지 되니까 1천만 원 이렇게 지급되게 구성했고요. 그리고 메인은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로 비급여 암수술, 방사선, 약물 각 3천만 원씩 행위별 보장 받고요. 모두 만기까지 보장됩니다. 서브로는 중입자 치료비 최초 1회 5천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특약이랑 항암 약물 치료 10년 동안만 2천만 원 보장되는 특약으로 구성하시면 이렇게 가성비 있는 준비가 가능하겠죠. 그 밖의 특약들은 연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암 진단비를 줄여서 보험료를 내 재정 상태에 맞게끔 조정하시면 되는데요. 암 진단비를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갔을 때 보험료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죠. 따라서 이미 암 진단비 가입을 해둔 상태시거나 혹은 보험료 부담이 커서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진단비 가입 금액을 줄여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구독자님들만 확인할 수 있는 오늘의 플랜 최대 강점이에요. 바로 납입 면제 혜택입니다. 이 특이한 점은 기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질병 후유장애 50% 이상 외에도 특정 순환계 질환 등의 진단돼도 보험료가 면제된다는 점인데요. 납입 면제는 약관상 정해진 중대 질병에 걸리면 남은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보장은 만기까지 유지되는 엄청난 혜택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땐 이 납입 면제 담보는 꼭 추가해라 라고 말씀 제가 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플랜의 납입 면제에는 타사에선 보기 힘든 순환계 질환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외에도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경우, 순환계 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도 역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갑상선암은 대한민국 남녀 전체 발병률 1위 암인데요. 이 대부분의 납입 면제 담보에선 유사암인 갑상선암에 대해선 납입 면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갑상선암 같은 유사암은 진단 시에 보험료 50% 지원하는 납입 지원 혜택을 통해서 보험료 절감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플랜은 갑상선암 걸리면 50% 납입 지원 받고 수술을 하면 100%도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의 치료 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술이니까 갑상선암도 면제라고 보셔도 되지 않나 싶어요. 더 놀라운 점은 순환계 질환 치료 시에도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신부전은 물론이고 부정맥까지도 치료 시 보험료가 면제되는 거예요. 부정맥이 납입 면제에 포함된 건 오늘 플랜이 처음입니다. 납입 면제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암 진단 시 보험료 부담 없이 여러분은 치료비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단 말씀드린 넓은 혜택의 납입 면제 담보는 5세부터 50세까지만 가입하실 수 있고요. 51세부터는 일반적인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진단 시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특약만으로 가성비 있게 구성한 암 진단비, 암 치료비 플랜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보험은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나이, 건강 상태, 가족력, 병력 등을 고려해서 경제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대비하셔도 충분하고요. 오늘 플랜인 암 진단 시 5천만 원, 암 치료비 수술, 방사선, 약물 각각 3천만 원, 약물 치료 시 추가 2천만 원, 중입자 치료 시 추가 5천만 원을 지급하는 플랜입니다. 여기에 기존 회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갑상선 수술 시, 순환계 질환 치료 시
특별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도 있죠.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있는 평생 대비 암보험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플랜이니까 내가 찾고 있던 암보험이 맞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보험 교정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 객관적인 통계자료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 언제든 연락 또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